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RL 과도 해석을 해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직류 전원 상태에서 이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교류 이렇게 전원을 갖다가 이제 인가하는 그런 상황에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과정들을 충분히 이해를 했다 그러면은 이 시간의 문제도 충분히 응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실전적인 문제하고 더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교류 회로에서 스위치를 갖다 투입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가도 현상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물론 여기서는 이제 RL 회로에서, 물론 이제 뒤에 가면 RLC, C까지 포함된 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중간 과정으로서 이제 이 부분을 갖다 보는데요. 우리가 대부분이죠. RL 회로가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회로인데, 변압기를 투입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장이 났다든지, 단락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부분도 이런 RL 회로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그려보고, 위상도 바꿔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식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과정까지는 여러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전압원이 이제 교류 전압원이죠. 자, 그럴 때 이제 과도 현상을 한번 해석을 해보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유익하죠. 고장 전류가 왜 비대칭이 나타나는 건지, 그 다음에 변압기를 갖다가 무브화 투입할 때 왜 비대칭이 나타나고 도립 전류가 발생하는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알아야 될 실전적인 RL 문제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반드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전류에 대한 방정식을 세워 나가니까 저는 이제 전류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전류를 아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저는 관심사예요. 자, 투입했을 때 전류가 어떻게 될 건가. 비대칭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좀 보려고 그런 거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RI가 되죠. 자, 케이블 방정식을 세우면, 그 다음에 LDT의 DI가 되죠. DT의 DI. 자, 여기는 이제 이게 되죠. VT. 자, VT는, 자, 이렇게 세워요. 자, VT는, 자, 이렇게 임의로 줘볼게요. 최대값은 VM이고, 사인 함수로 줄게요. 사인의 오메가T고, 위상을 가지고 있는, 자, 여기가 이제 없으면 0도일 때만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제 이 위상도, 전압의 위상도, 스위치를 닫을 때 이 전압이 어느 위상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좀 다 바뀌니까, 자, 그것까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위상값도 이제 한번 줘봅니다. 자, VM에다가, 사인의 오메가T, 자, 플러스 파이, 이렇게 줘봅니다. 자, 지난 시간과 이제 동일하게 이제 풀어나가는 것이죠. 여기는 어차피 전류에 대해서 이제 방정식이 세워졌으니까 이제 얘를 갖다 제일 앞으로 보내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L로 좀 나눠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DT의 DI. 여기에 이제 개수는 항상 1이 되도록요. L분의 R이 되고, L분의 R의 I가 되죠. VM. 여기 나누지죠. 이렇게. 자, 사인의 오메가 T의 플러스 파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선형 미분 방정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요걸 갖다가 이 상태에서 풀면 됩니다. 그래서 I는 정상해하고 이제 과도해를 갖다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상해는 뭐가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스위치를 닫고 나면 정상적으로 이 교류회로에서, 이건 교류 정상 해석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때 이제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트랜지언트한 상황을 갖다 볼 필요가 없어요. 정상 상태에서 페이저 해석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죠. 자, 어차피 크기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VM, 이 전류는 요거의 임피던스로 나누어지는 전류가 흐를 겁니다. 자, Z, 요게 크기가 되겠죠. VM에서 Z 크기로 나누어지면 되는 거죠. 이게 전류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정상 상태에서요. 자, 사인. 자, 그 다음에 위상차는, 그렇죠. 위상차는 RL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죠. R만 있다 그러면 동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L이 있으니까 위상차가 생기죠.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오메가 T 플러스 파이에다가 이제 위상차가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럼 Z는 이제 뭐가 되냐면, 이 Z의 크기는 이제 RL 값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들어가야죠. 자, RL은 R의 제곱 플러스 L, 이건 L이 아니라 X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위상차는 전압에 대해서 전류의 이제 페이저도를 그리면 정상 상태는 페이저도로 우리가 설명했죠. 이 V 페이저에 대해서 I 페이저가 여기 있는 거죠. 요 위상인 것이죠. 그러죠. L이 있으니까 무조건 지상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요 위상인데 이 세타는 어떻게 되냐? 탄젠트의 R분의 X가 되는 거죠. 아크 탄젠트가 되죠. 자, 여기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려보면 요게 이 세타잖아요. 그죠? 여기가 R이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이게 임피던스 이렇게 되죠. 임피던스 삼각형으로 보면. 자, 그러면 여기가 탄젠트죠. 탄젠트 세타가 어떻게 돼요? R분의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세타가 얼마예요? 그죠? 아크 탄젠트 R분의 X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숫자가 주어지면 이 세타까지도 여기서 직접 다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타를 구했으면 여기 지상이니까 뭘로 들어가면 마이너스 세타로 이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세타에 마이너스 붙여서 들어가면 돼요. 지상이니까 지상에 마이너스. 이게 늦은 거예요. 마이너스 세타만큼 늦는 거예요. 전 압에 비해서요.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구했습니다. 그러면 트랜지언트한 것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여기 이 미분방정식의 이제 제차죠. 그러니까 여기에 0이 됐을 때의 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외부의 어떤 시스템에 영향이 없었을 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은 여기가 우변이 0인 거, 제차, 그렇죠. 미분방정식이라고 이야기했죠. 제차.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거랑 완전히 동일해지는 것이죠. 자, 어떻게 돼요? exponential st. 여기 구하면 돼. 여기 0일 때를 구하는 거죠. 여기 넣어서 구하면 결국 s가 얼마가 나와요? 여기 0일 때 각각 넣으면 얼마가 나요? 마이너스 L분의 R이 되겠죠. 그죠? 자, 복잡하니까 우리가 구하지 말자고 그냥 L분의 R이죠. 여기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S 플러스 L분의 R은 0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넣으면 여기에 앞에 이걸로 지금 묶일 거예요. 공통으로 묶여서 결국 이게 0인 거. 그러니까 이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정수를 알고 있으니까 바로 이제 그거에 뒤집어진 값이 여기 올라온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뭐 굳이 뭐 여러분들이 할 필요는 없죠.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함수는 여기를 갖다 이제 붙여서 초기값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i는 자, 요거죠. 자, vm에다가 vm의 z의 사인에 자, 오메가 t phi 마이너스 세타. 자, 플러스 이제 이거죠. 자, a의 익스포넨셜 L분의 R이 되죠. 마이너스 L분의 R의 t. 자, 이렇게 되죠. 여기서 초기값을 적용하자는 이야기죠. 초기값은 얼마가 돼요? 자, 전류의 초기값이죠. 전류의 초기값. 자, L이 있는 이상, 자, 이 전류는 여기서 초기에는 얼마예요? 0이죠. 근데 수치를 닫아도 0부터 변화가 되니까 i의 0은 얼마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죠.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어보면 여기 0이면 여기는 1이 될 거니까 a만 남고 a는 그러면 여기다 0을 넣으면 여기에 0인 거 요 항에 마이너스만 붙겠죠. 요 항에 마이너스만 붙겠죠. 여기 넘어가면 이제 0이 돼야 되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항에다가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요게 바로 전류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시간의 함수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작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메스케드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스케드로 가봅니다. 자, 메스케드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런 어떤 예를 하나 사용을 해보죠. 자, 이제 여기서 실제 사용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값을 주어 놓고 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압은 자, 최대값이 이제 100V인 거죠. 최대값이 100V이고 이제 요것은 이제 해석상 한 값을 한번 바꿔볼 거예요. 값을 0도에서 90도 사이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여기는 저항은 0.15ohm이고 L은 좀 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런 해석을 하더라도 좀 우리 전력 시스템과 좀 어울리는 값을 사용해주면 보다 우리한테 유익한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값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많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전력 시스템의 값을 갖다 그대로 적용해 주는 게 당연히 우리가 이 실용적인 해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여기 값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VM이죠. VM은 100V입니다. 100이고 그 다음에 R은 0.15ohm이죠. 0.1. 그 다음에 X. 자, 여기는 L이죠. L부터 줬으니까 L부터 써보면 5mH/L이에요. 5mH/L. 제가 여기서 이제 미리헬리는 10의-3승이라고 이렇게 줘놨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10의-3승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계산상으로.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국 이제 임피던스를 구하려면 R과 X 형태가 되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X를 갖다가 계산을 갖다가 미리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는 오메가 L이죠. 그래서 오메가를 갖다 미리 이제 여기다 타이핑을 해 놨어요. 60Hz라고 해 놓고요. 자, 오메가 L이죠. 자, 오메가 곱하기 L이죠. L에다가 여기는 이제 허수부가 붙으니까 여기다 I를 씁니다.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에러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문자 다음에는 이렇게 바로 I를 쓰면 에러가 나온 경우에 앞에다 1만 써주면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R과 X의 크기니까 이렇게 바로 해버릴까요? R 플러스 X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임피던스의 크기죠. 이제 이거의 제곱이 한 이게 나오죠. 나중에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상도 필요했잖아요. 여기서 위상도 미리 계산해봐요. 위상은 어떻게 됐죠? 위상은 세타. 자, 세타는 아크탄젠트였죠. 아크탄젠트. 자, 그렇죠. 분자가 X가 되고 분모가 R. 이런 식으로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X가 이게 크기로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크기로만 들어가야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세타까지 구해놨으니까, 자, 그러면 정상분의 값을 갖다가 여기다가 한번 타이핑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정상분의 값은, 자, 파인데 여기다 파이를 갖다 정의를 안 해놨으니까 아마 에러가 나겠죠? 이제 어쨌든 근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세타가 들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세타가 들어가야 돼요. 자, 지상이니까. 자, 여기가 이제 빨간색으로 뜨죠? 정의를 안 해줬으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정의를 여기다 한번 해줘 보면, 일단 0도로 한번 놔볼게요. 0도. 예, 여기가 이제 전압의 이제 위상이죠. 그래서 0도일 때 보고, 그 다음에 이 값을 갖다가 이제 바꿔가면서 한번 보자는 이야기죠. 트랜지언트한 부분이죠. 트랜지언트한 부분도 한번 써볼까요? 자, 요렇게 되죠. 자,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IT는 자, IT는 이제 둘이 합쳐진 거죠. IST에다가 자, 플러스 ITT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요. 자, 인서트를 눌러서 확인해 볼게요. 자, T, 그 다음에 여기죠. IT죠. IT. 자, 이렇게 그려봅니다. 좀 뭐가 잘못됐죠? 여기가 앞에가 이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마이너스를 갖다 빼고 제가 친 것 같네요. 자,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를 좀 다른 모양으로 좀 봐볼게요. 좀 확대를 내세요. 자,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전류가 투입되자마자 굉장히 큰 비대칭 전류가 지금 나타나고 있죠. 지금 언제요? 전압 이상이 언제로 투입됐어요? 0도로 투입됐을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트랜지언트 항만, 그러니까 과도적으로 이 순간만 나타나는 이 항을 갖다 여기다가 같이 한번 중첩해서 플라팅을 한번 해보죠. 여기다가 콤마를 찍으면 여기를 내려와요. 콤마를 찍어주면 IT죠. IT라고 이렇게 줬죠. 자, 여기도 실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그러죠. 이게 과도한 순간에 이제 얘가 그 L의 관성작용에 의해서 사실은 이 전류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흐르려고 했던 것에 억제력으로 관성에 의해서 이제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점점 사라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시정수랑 관계가 되죠. 시정수랑 이게 사라져가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정수랑 관계된다. 이것도 우리가 다 좀 이해를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원래는 대칭, 정상 성분만 있었으면 대칭이었겠죠. 그래서 요 성분이 합쳐지다 보니까 한쪽으로 지금 들어 올린, 이게 이 파형이 이제 정확히 중심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게 뭐냐면, 전압 0도에서 투입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전압 0도에서 투입됐을 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했던 거죠, 사실은. 여기보다, 전압이 이렇게 되면, 이게 전원전압이 이제 이렇게 되면 0도에서 투입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류는 그것보다 90도 정도, 여기 같은 경우는 R이 한 0. 얼마고, L이 훨씬 크잖아요. X가, 지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R이 0.15옴이고 X는 지금 1.88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X가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전압보다 거의 90도에 가깝게 90도 정도 비슷하게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여기 90도 지점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러니까 요만큼이 마이너스가 50A 이상 여기 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갖다 억제하기 위한 L의 작용으로 여기서 관성으로 이만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냐면 전압이 0도에서 스위칭이 됐을 때가 가장 비대칭이 크게 나타난다. 가장 큰 이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위상을 갖다가 점점 이쪽으로 옮겨보면, 그래도 이쪽으로 옮겨보면 45도, 90도에 가까우면 뭐냐면 이성분들이 점점 없어질 거예요. 점점 여기 같은 경우는 벌써 한 이 정도로 줄어들 거고, 여기 오면 거의 0에 가까울 거니까 거의 대칭으로 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여기서 어차피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서 이걸 바꿔보면 되잖아요. 요 파일을 갖다 바꿔보면 되잖아요. 전압의 위상을. 자, 먼저 한 45도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여기를 45도로 바꾸는데, 45도인데, 여기서는 라디안으로 먹기 때문에 이걸 라디안으로 좀 변경을 좀 해주려면, 파이 나누기 180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라디안 가격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이게 45도에서 지금 전압 위상 여기 45도에서 투입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라디안 가격이에요. 자, 벌써 어떻게 돼요? 요 전류가 아까 50A가 넘었는데 그 전류가 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전류로 보면 여기가 90인데 전류가 45도로 넘어오니까 전류가 좀, 관성 전류도 좀 줄어들겠죠. 그만큼, 이만큼. 여기서 반대편에서 그만큼 전류가 시작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적인 전류가요. 자, 그걸 억제하는 전류가 이렇게 L에 의해서 흘렀고, 걔가 이제 점점 자기 시정수에 의해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얘가 조금 들렸기 때문에 여기 피크치도 더 낮아진 결과를 내고 있죠.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L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류 위상이 90도 뒤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90도를 정확하게 뒤진다면 정확하게 전압의 90도의 위상에서 투입이 되면 0부터 변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뭐냐면 이런 성분, 이 과도 성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겠죠. 그걸 갖다 억제하려고 하는 이 전류가 바로 등장하지는 않겠죠. 자, 근데 지금 정확하게 90은 아니니까 그래도 90을 넣으면 거의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90도, 전압 위상이 90도에서 투입이 된다고 봤을 때 보면 거의 어때요? 이 전류가. 거의 보세요. 파란색 전류가 있긴 있지만 거의 매우 작다는 뜻이죠. 아마 80 몇 도쯤이 아마 이 값이 없어질 거예요. 80 몇 도쯤이 정확하게 뭐냐면 0에서부터 시작하는 전류가 될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위상차가 이게 R이 좀 있으니까 90도가 정확하게 안 되고 한 87도, 8도 막 그런 정도가 위상차가 그렇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뭐 구하려고 하면 위상차를 실제 구해가지고, 위상차 여기 있구나. 여기다가 이제 라디안 가격이니까 여기다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세타 1이라고 해보고 이거를 갖다가 디그리 값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디그리 값으로 바꿔보면, 디그리 값으로 바꿀 때는 180 나누기 파이를 하면 되죠. 그렇죠. 자, 86.963도의 전류의 위상차가 그만큼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90이 아니라 요 값을 넣으면은 거의 이게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것을 일부러 한번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86.963. 아마 소점 더 뒤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할지라도 좀 완벽하게는 안 되겠죠. 자, 보세요. 거의 이제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류는 투입되면서 바로 대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고장 전류의 파형이 우리가 비대칭이 나타난다라는 것도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고장 전류가 발생했을 때 어떤 것을 보고 싶냐면 이런 상황을 전형적으로 보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A, B, C 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단상 시스템에서 해석하니까 그렇지. 여기가 스위치가 닿는 시점이 임의의 시점이 될 텐데, A, B, C 상이 동시에 내려간다 그러면 한 상이 90도, 아까처럼 거의 90대 가깝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다음 상은 또 120도씩 밀리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이런 파형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고장전류 파형, 그 다음에 실제로 3상이 동시에 투입되는 과정을 본다 그러면 어느 한 상은 이렇게 큰 게 나온다. 또 어떤 상은 또 임의의 각도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기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해석들도 좀 할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소프트웨어를 갖다 배워서 쓰는 게 아니라 직접 내가 직접 다스려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 좀 이해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죠.